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2월 5일 일일 브리핑이 시작합니다. 신고가 축하해요. 이런 거 이야기할 때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. 설마 이것까지? 야, 이거 나오면요. 정말 시즌 종료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종료입니다. 그냥 종료.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. 이러다 나만 벼락 거지. 역대 최대 비트속 증권사는 대출 빗장. 어제 제가 이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요. 중국을 예로 들면서 증거 금융을 높인다. 예, 대출을 덜 내준다는 말이죠. 이거 안 하면 큰 탈이 나기 때문에 서서히 서서히 우상향해도 이거 뭐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. 이 문제는 이 새벽에 SNS에서 바로 글을 올려버린다는 겁니다. 어떤 뉴스 기사를 가지고 왔나요? 다주택자 압박하니까 그러면 1주택자 갈아타기 찬스네. 예, 요런 게 나왔을 때 이 대통령의 반응은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요? 주거용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. 자,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. 한 개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걸 사서 나는 A로 넘어가고 일시적으로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레버리지가 두 배로 되는 거죠. 자, 이것조차도 안 하는 것이 이득이다. 누구는 이것을 뭐 양도세를 건드려 가지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데요. 대통령은 더 막강한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. 뭘까요? 어떻게 하면은 이것마저 통제해 버릴 수 있을까요? 세금이죠. 자, 어떤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사실 언론에서 저런 뉴스들을 이렇게 대통령이 뭐 못하게 한다고 아이고 그러면 수가 다 있지 라는 이런 뉴스를 내보낼 때마다 대통령은 즉각 반응을 하는데요. C 언론이 와 부동산을 이게 뭐 투기나 투자를 이 실드 치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언론이 실드 치려고 치면 할수록 오히려 대통령에게 힌트를 줘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죽입니다. 와 언론이 "이게 역적이네." 라고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대통령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. 자, 비거주 부동산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게 아니고 이 대통령이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 이거 뭐 갈아타기로 또 해 갖고 해 보려고 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이거 손봐 버리면 사실상 종료된다라는 거죠. 예, 일시적 1 가구 2 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이 제도에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짚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자, 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때 아파트 그 뭐 88년도 올림픽을 앞두고 뭐 200만 호부터 시작해서 무진장 지어내던 아파트들이 이 덜 팔리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맞닥뜨렸을 때 아파트 원활한 판매를 위해서 굉장히 까다로웠던 일시적 1 가구 2 주택 비과세 제도를 아주 수월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. 요 살짝 오타가 있었네요. 사실 그때가 본격적인 투자의 투기의 갈아타기의 시작이었죠. 예. 그때 제가 이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도 제 친구들이 자꾸 이사를 왔다가 또 어디 뭐 새로 아파트 단지가 생긴다 하면 또 그쪽으로 이사를 갔다가 그 이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지금 그때를 떠올려 보면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자,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요것도 많이 봐준 거예요. 예. 22년도 이전까지는요. 조정 대상 지역은 1년 내에 처분해야 돼요. 근데 23 년이면 23, 24, 25 윤석열 정부 들어섰을 땐가요? 마구 풀어주던 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. 지역 상관없이 3년 내에 처분. 이것도요 다시 서울에 뭐 갈아타기 하려고 그럼 1년 내에 처분해 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? 이 1년 내에 처분하는 게 사실 일시적으로 2 주택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. 예, 한 개를 사고 또 이 두 개를 쪼끔 한 3년 정도 가지고 가면서 전세를 한 바퀴 돌리든지 월세를 한 바퀴 돌리든지 하면서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. 나 똘똘한 채로 찬스네. 갈아타야지 하고 딱 샀는데 이제 1년 내 처분으로 바꿉니다. 이렇게 돼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. 물론 그 이전의 것들 뭐 또 이렇게 뭐 소급 적용 안 하기 때문에 또 살짝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빠져나가면 뭐 합니까? 내가 한 개 사고 내가 한 개 팔고 가려고 했는데 내가 팔 시점에 됐는데
나처럼 갈아타기 하는 사람이 없어버린다면 문제가 되죠. 또 반드시 전입을 필수로 하는 요건도 폐지되었는데요. 전입 다시 필수로 해버리면 됩니다. 다시 문재인 정부 시절로 돌려버리면 됩니다. 뭐 이런 것들. 그리고 이제 지금 현행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1, 2, 3. 한 개 사고 나서 1년 지난 다음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되고 2년 이상 보유하면 되고, 물론 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이 될 수도 있고 3년 내에 팔면 되지만, 그러면 한 바퀴 돌리고 팔 이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거든요. 이거 그 이전에는 뭐 2년 내로 팔아야 된다. 그럼 이 전세 시점하고 이게 이상하게 좀 며칠가 안 맞고 이러면 골치 아픈 경우가 생겼는데, 이게 다 봐주는 거죠.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줬었는데, 대통령이 자신 있게 언론하고 싸우고 건설사하고 싸우고 수많은 그 건설 건축이 관련된 그 수많은 덩어리들하고 자신 있게 다이다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속된 말로 다이다이 한번 떠보자라고 했을 때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나오기 힘듭니다. 자, 93년 김영삼 정부 그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이사 기간 딱 1년만. 그 이전에는 그렇습니다. 살벌했습니다. 딱 1년만.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. 요거 딱 봐주는 것도 요 1년 안에 기존 집을 안 팔면은 투기꾼 취급을 아예 해버렸습니다. 세금도 셌습니다. 그것이 현재는 3년 내로 풀어주거든요. 자, 그 이전에 더 이전에는 어땠냐? 93년 그 이전입니다. 요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많이 봐주기 전에 세율이 기본적으로 겁나게 셉니다. 양도소득세가 겁나게 셉니다. 지금이야 좀 뭐 소득 구간별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, 그때는 뭐 1억 차익 났다. 1년 내로 판다. 1년 내로 팔아야 됩니다. 안 팔면 난리 나죠. 그 세금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는 게 그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. 정말 투기를 근절하려면 충분히 강력한 규제가 있을 수도 있다. 93년 이전에는 이 사실 가능했던 게, 지금은 새 집 사고 뭐 어떻게 하고 이 이사라는 개념이 좀 적용이 되었는데요. 그 이전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어떤 것, 상속주택 아니면 혼인 노부부 복량, 농어촌 주택, 이런 아주 특수한 경우들만 해당이 되었습니다. 이사 때문에 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없었던 것을 도입해 버렸죠.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다? 불가능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. 자, 그 이전 김영삼 정부 이전과 그 이후의 차이는 이 이사. 이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봐줬다. 요 부분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 버린 건데요.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확률도 충분히 있습니다. 아니면 실거주 요건이 굉장히 강화되거나, 왜 집을 두 채나 갖고 있냐.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분위기도 그랬던 것 같네요. 자발적인 이사로 인한 2주택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 뉴스에 나왔던 이 내용, 다주택자 압박한다고? 그러면 나는 풍차 돌리기 해야지. 팔고 갈아타고 팔고 갈아타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해야지라는 것이 힘들게 할 수도 있다. 단순히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. 야, 그러면 제가 이걸 물어봤습니다. 이거 법이야 시행령이야? 그러니까 또 얘가 또 재미나니까 이렇게 응답해 줍니다. 날카로운 질문입니다. 예.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의 요건은 대부분 시행령에 근거한다고 합니다. 시행령에 근거합니다. 자, 전국을 다 꽁꽁 묶어버릴 거야 하면은 뭐 조정 대상 지역이고 나발이고 간에 이 법에 의거해서 하는 이 국회를 통과할 필요 없이 소득세법 시행령, 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어땠나요? 시행령 정부였던가요? 뭐 국회에서 뭘 했다 그러면 탁탁 피해가지고 시행령으로 탁탁탁 했지 않습니까? 굳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. 몇 년 안에 팔아야 되는지. 뭐 가장 잔혹하게 하려면 등기 치는 시점. 등기 치는 시점. 이것도 뭐 길게 가면은 뭐 1년 이상 끄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통계를 다 내봤잖아요.
한 97%는 3개월 내로 등기 다 치거든요. 새 집 등기 쳤으면 헌집은 어떻게 해야지. 뭐 이렇게 기간을 짧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 요건들도 충분히 바꿀 수 있더라. 이 속도감 있게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. 무시무시하죠. 네, 무시무시합니다. 그래서 저 내용이 혹시라도 나와버린다면 시즌 종료. 아니 그냥 종료. 이 정부 하에서는 그냥 종료.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뭐 신고가에 치해 있을 때는 아닌 것 같다. 자, 대구의 매도 물량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고 있는데요. 서울은 오늘 날짜로 보니까 한 3.4% 전주 대비. 제가 전주 대비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전주 대비 1% 늘었네요. 한 3일 전만 해도 전주 대비 2% 늘었네요. 뭐 어제만 해도 전주 대비 3% 늘었네요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서울의 매도 물량 증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 안 팔고 버티면 되지 그러면. 어차피 뭐 세금 뭐 양도세 중과 아이고 어차피 안 팔면 세금도 없어.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.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. 그러면 이 보유세를 또 건드려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. 아무튼 이 전면적 이렇게 뭐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이 낙자가 엎드리는 수밖에 없죠. 맞서다가는 부러지죠. 예, 전세 물량, 월세 물량은 큰 변동이 없는 상태고요. 자, 대구의 거래량은 매섭습니다. 예, 지방시, 예, 지방시. 이 무슨 브랜드인가요? 이 지방시대야, 지방시대야 이제. 이것조차도 부동산가의 이 전면전을 선언한 이상 내버려 둘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살짝 생겼습니다. 대구의 거래량은 2,500건 내지 2,600건. 1월의 거래량이 2,500건, 2,600건. 가만히 놔두면 2월 달은 무조건 3,000건 이상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. 정부가 지방을 외면할지, 뭐 미분양 문제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외면할지 아니면 부동산으로 아예 하는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쉽지 않은 세월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. 아이고,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거. 자, 나머지 시장은 뭐 고만고만하고요. 실거래 가격 두산 이브더 제니스 20억. 두산 이브더 제니스 한 개 가지고 있고 서울에 한 30억짜리를 한 개 가지고 있다. 그럼 뭘 처분해야 될까? 세금은 겁나 많아지는데 진짜 남는 거 없어요. 한 개 서비스라고 말씀 많이 드렸어요. 종부세를 세율을 크게 가져가 버린다면 지금 또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 가중치를 더 많이 두는 거죠. 더 비싼 아파트들은 보유 세율을 더 높게 잡는다. 예. 가지고 있어도 실익이 없는데 또 다음에 정권 바뀌면 되겠지. 근데 혹여라도 이 사실 제가 말씀드렸는 것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통계에서 봤을 때는 뭐 대략 한 15%이 정도가 2주택 이상입니다. 나머지는 85%는 1주택자입니다. 유주택자 비율은 60%, 집 있는 사람 비율 60, 집 없는 사람 40. 이 모든 선진국이 다 이렇고요. 그거는 요거는 요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있는 사람이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15%, 85%, 이 대다수는 1주택입니다. 집값 오르는 게 그렇게 달갑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. 예, 내 입장만 놓고 보면은 오르는 게 낫지만 보통 식구들이 자녀들이 1명 혹은 2명 지금 이제 한창 또 바로 아랫세대 결혼이나 이런 걸 앞둔 세대들은 기본 2명은 되는 아마 그 세대였을 겁니다. 이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.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. 자, 그럼 이 2주택을 가진 사람은 또 이게 다 찐으로 다 2주택이냐? 이거 일시적 2가구 2주택. 그것도 진짜 많아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집값 오르는 게 그렇게 달갑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. 근데 항상 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니까. 자, 실거래 가격 아이고 제가 잠깐 창을 요거 숫자 그냥 왔다 갔다 말씀 듣고도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. 셀비 밑에는 직거래건이었고요. 궁전 맨션 한두 건 거래됩니다. 이거 층수가 몇 층인가요? 예, 이런 아이들도 들썩들썩하지만 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한 10억대 아파트를 뭐 한다 그러면
기본 분담금이 6억, 7억 이랬습니다. 그래서 사실 지방에는 재건축, 고층의 재건축은 힘들다. 근데 지방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동네는 일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일단 내 주머니에서 5억, 6억 나갈 각오는 해야 된다. 물론 이게 뭐 3억에 해줄게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만 뭐 수도권의 이야기가 보통 그랬으니까 처음 들어올 때 건축하기 전과 계약서 쓰기 전과 그 이후의 가격은 늘 달라지니까요.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건설사가 좀에 더 먹으려고 하다가 자기들 밥그릇을 차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 것 같습니다. 용산자이 7억 9,800 축하드립니다. 사신 분, 파신 분 축하드립니다. 그 다음 뭐 넘어갈까요? 오늘 실거래 가격 요 정도로 넘어갈까요? 오늘 거래 그 어떤 지역들보다 대구 거래가 많았습니다. 120건. 뭐 서울이 200건 약간 넘어섰는 정도니까요. 실거래 가격 눈으로 빠르게 체크하셨고 못하신 분들은 돈보.co.kr 돈보가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. 돈보.co.kr 제가 메일을 보냈을 때 아파트미 그리고 돈보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 저작권 문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이거 유튜브 찍는데 이걸 좀 소개해도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돈보 이 운영자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걸 보고 자기 사이트에 안 들어오면은 이 사람은 손해를 보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기꺼이 허락해 줬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 가격도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은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돈보.co.kr 요거 좀 이용해 주시면 제가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마워서 이용해 주시면은 이 사람도 광고 이득을 취하고 서로 윈윈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